중국 정부가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을 자제하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면서 일본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단순한 외교 갈등 수준이 아니라 일본이 매년 2조엔 가까운 규모로 벌어들이던 중국인 관광객 소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은 일본 관광산업의 핵심 동력 그 자체다. 항공, 호텔, 백화점, 면세점, 지방 소도시 상권까지 중국인 수요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거의 없다. 그런데 이번 조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나오면서 일본 내부에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소비는 1조 6,443억 엔, 전체 방일 소비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단순 계산으로 연간 2조 엔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코로나 이전 일본 관광산업의 황금기였던 2019년을 뛰어넘는 수치다. 즉, 일본은 지금 다시 중국인 관광 특수를 누리기 직전이었다. 이런 흐름에 갑자기 제동이 걸린 것이다. 여기에 홍콩 관광객 소비까지 더하면 충격은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중국 정부가 갑작스럽게 이 조치를 발표한 배경이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중일 갈등이 다시 고조되었고, 중국이 관광을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전형적인 패턴이 나타난 것이다. 홍콩 정부까지 일본 여행 시 경계령을 내리며 분위기는 더 악화됐다. 중국 대형 항공사들은 일본 노선 항공권 취소 및 변경을 무료로 처리하겠다고 발표했고, 여행사들의 일본 투어 중단 움직임도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이미 일본 소비관광 업계에는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예를 들어 도쿄의 데이코쿠 호텔은 중국인 숙박객 비중이 10% 이상인데 최근 연회 취소와 숙박 연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형 백화점도 긴장하고 있다. 다카시마야 백화점은 지난해 면세 매출의 58%를, 다이마루 마스자카야는 무려 66%를 중국인 고객이 차지했다. 중국인 방문객이 줄면 일본 면세점 시장은 즉각적으로 타격을 받게 된다. 더 심각한 점은 일본에서 외국인 관광객 지출은 서비스 수출로 집계된다는 점이다. 올해 19월 관광객 소비 규모는 일본의 전자부품 수출보다도 컸다. 즉, 관광객 수요는 일본 GDP를 떠받치는 중요한 버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관광객이 빠져나가면 일본 경제는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에서도 이중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일본 정부는 왜 대만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 걸까? 다카이치 총리는 국내 보수층 여론을 의식해 발언을 쉽게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발언을 철회하면 미일 동맹과 집단 자위권 체계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국내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정치적 제약 때문에 일본 정부는 외교적으로도 쉽게 물러서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곧 G20 정상회의를 위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방문한다. 중국 정부는 이번 일정에서 리창 총리와의 공식 회담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현장에서 서서 대화하는 비공식 접촉이라도 있을 것인지가 국제 언론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런 접촉이 성사되면 갈등 완화의 신호로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서로 피한다면 일본 관광산업의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사태의 핵심은 이 조치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다. 단기 조치라면 일본 경제는 흔들려도 버틸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인 관광객 수요가 장기적으로 줄어든다면 일본 GDP 서비스업 소매업 지방, 관광재정까지 광범위한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 여행 자제 요청은 단순한 권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국이 외교 갈등 시 사용해온 강력한 경제적 압박 수단이다. 일본이 외교적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한다면 이번 충격은 생각보다 길고 깊어질 수 있다.